자, 정리할게요. 아까 여러분들 좀 많이 졸아서. 내 선생님은 졸은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저희 강호동도 자기 눈꺼풀은 못 들어요. 선생님도 많이 졸아요. 혼자 공부하다가 졸아. 어머나, 이게 졸아. 그래가지고 연필 막 이마에 찍고 막 그래. 조니까. 근데 이런 건 용납 못합니다. 대놓고 자는 거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대놓고 자는 거. 이건 절대로 용납 못해. 선생님. 자, 그런 친구는 선생님 자릅니다. 작년에 2명 내보냈어요. 극복 의지가 없어서. 이게 조는 거는 괜찮아. 자, 갈게요. 자, 보자. 자, 천상계.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잠깐 볼게. 자, 아니, 적지 마. 야, 얘들아, 이거 적지 마, 아직. 선생님이 쓸 시간 줄 거야. 줄 거야, 적지 마. 지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적감. 내려온 이유는 득죄. 죄를 얻어서. 여기서 뭐 한다? 바로 죄값을 치른다. 됐죠? 이게 핵심. 그래서 어릴 적 위기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과의 이별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보는데 가족과 이별한다. 그러면 이거는 1차 위기구나. 어릴 적 위기구나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 하늘은 얘가 시련을 그대로 겪게끔 혹은 죽게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 반드시 누가 등장해? 자, 요 파트에서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섬세하게 잡아줄게. 자, 조력자의 종류가 있어요. 이 조력자의 종류는 자, 3종류. 선생님 분석했을 때 3종류의 조력자 종류가 있더라고. 자, 첫 번째는 승상형 조력자예요. 선생님 만든 말이야. 승상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승상은 황제, 중국의 황제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승상이라는 벼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나라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분들 붉은색 지붕을 칠할 수 있고, 그리고 황제 앞에서 칼을 찰 수 있는 사람은 승상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승상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버지가 유배 가잖아요? 그럼 조력자로 승상이 와서 얘를 키우거나 얘를 도와줘요. 알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엔디비아 아니면 애플 회장님이 와가지고 날 도와주는 거야. 그런 느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바로, 자, 어떤 선녀. 그 다음에 부처. 혹은 선동. 자, 요런 애들이 나와서 도와줘요. 이런 애들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얘네, 3번 가고 설명해 줄게. 자연물이 있습니다. 자연물들이 나와서 도와줘요. 제일 많은 게 보통 이제 새,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이런 애들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걔 누구야? 걔 주몽. 자, 주몽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그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물고기하고 자라가 모여서 다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게 건너가거든요. 그러면 이 둘을 묶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월적 존재라고 해요. 얘들아, 만약에 조력자가 딱 나왔을 때 초월적 존재잖아? 그럼 전부 다 얘는 100% 천상계 존재야. 알게? 천상계 존재고요. 여러분들이 사고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지금 위기에 처했네? 그럼 사고 과정이 조력자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조력자가 나오나? 승상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긴 다른 그냥 일반적인 인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승상형이거나 인물. 그치,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 사고 과정이 중요하다. 얘가 위기에 처했어. 그럼 반드시 조력자가 있겠지. 그럼 그 조력자를 찾으려고 읽어가셔야 되는 거야. 그럼 걔가 늘 출제 요소가 돼. 알겠죠? 만화 같은 경우도 늘 그러죠. 조력자가 늘 나타납니다. 늘 나타나요. 주술회전에서는 이타도리가 있을 때 누가 나오냐면 고조라는 애가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도와줍니다. 나루토에서는 카카시라는 선생이 나와서 도와주고,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가지고 코 귀인에 있어. 걔가 나타나서 얘 이제 검수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조력자들이.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 세상을. 진짜로. 세상을 잘 살고, 열심히 사셔야 돼.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요.
되게 중요하다. 이게 그냥 훅 어느 순간 그냥 막 다가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줘요. 그게 그 조력자가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냥 보통 학원에 이렇게 30대, 31살, 32살까지 그러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굉장히 좀 시련이 좀 찾아왔거든. 우연한 기회에 시련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학원에 잠깐 왔다가 선생님 보고서를 픽업해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의 강사 인생이 쫙 펼쳐졌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누군가 반드시 좀 도와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막 도술 배우고 막 그래요. 승상형 인물, 특히 이제 얘는 이제 도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좀 다시 좀 깔끔하게 좀 잡아줄게. 그게 좀 낫겠다. 자, 첫 번째는 자 승상형 인물이고요. 자, 두 번째는 도사형입니다. 도사가 나타나서 얘를 끌고 가지고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도술 같은 거 막 알려줘. 드래곤볼에서는 바로 이제 뭐 무천도사가 나타나가지고 얘를 막 도와주고 그럽니다. 막 무예 알려주고 막 그래. 자, 그 다음에 저기 아까 얘기했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자, 그런 거에서는 바로 이제 올마이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자 얘를 도와주기도 하고 보통 이렇습니다. 조력자가들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초월적 존재죠. 자, 초월적 존재 아까 얘기했던 뭐 선녀나 자 선동은 이제 신선의 아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부처님이 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연물들이 이렇게 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위기가 여기서 나타나요. 이 2차 위기는 성장 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국가의 위기예요. 자, 이 국가의 위기에서 보통 주인공의 벼슬이 있는데 주인공의 벼슬이 보통 대원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원수라는 직업은 뭐냐면 가장 힘이 센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장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보통 어느 나라? 명나라 장수로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명은 늘 긍정이라 그랬지. 그치? 명나라 장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국가의 위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루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닌자 전체 위기, 그래서 나루토가 나서는 거예요.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우주의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판이 훨씬 더 개인적에서 사회적으로 커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개인적에서 사회적으로 좀 커진다. 자, 결국은 극복을 하죠. 자, 극복하고 나서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자, 주인공의 비범성이 나와요. 선생님이 좀 많은 것들을 생략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2 올라갈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끌고 가려고. 주인공의 비범성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의 비범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얘가 이제 도수를 자 사용하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적장의 능력이 뛰어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계속 센 애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자 평범하지 않다. 주인공 비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장이 계속 자 센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결국에는 자 결국 이겨내거든요. 그럼 요 파트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 또 어떤 모티프? 조력자 모티프가 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시련이 사실 조력자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좀 중요해. 그래서 스스로 극복하느냐 아니면 조력자가 도와주느냐. 알겠지? 이거 적어줘야겠다. 시련 극복. 자, 그래서 시련 극복을 자 어떻게 하느냐. 그럼 두 가지 파트. 자, 첫 번째 스스로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조력자가 등장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 어쨌거나 갈등의 원인은 부정적 인물에게 나오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의 갈등 관계가 여기서 이 천상계에서의 갈등 관계가 지상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가끔 출제되는 게 자 갈등 관계의 연관성까지 보셔야 돼요. 지상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만약에 내가 주인공인데 여기 B라는 애가 나타났어. 그래서 B하고 갈등해서 보통 같이 쫓겨납니다. 그렇죠? 근데 얘도 태어나서 악인이 되고요.
얘가 그 B 때문에 내가 헤어지고요. B가 나중에 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늘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쭉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조력자가 등장하는가. 이때 하나 더 갈 거예요. 자, 요 파트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여성 영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자, 여성 영웅 같은 경우는 1차 위기, 그 다음에 2차 위기, 플러스 3차 위기가 있어요. 여성 영웅에는, 자, 1차, 어릴 적 위기죠? 2차, 자, 그 다음에 3차 위기까지도, 자, 여성 영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성 영웅 누가 있니? 혹시 중딩 때 박시전 혹시 배웠니? 아니면 홍계월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여성 영웅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이 3차 위기는 뭐냐면 바로 3차 위기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탄로나요. 성 정체성이 탄로납니다. 성 정체성이 탄로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누구냐면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당연히 가부장적.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 장수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성 주인공은 늘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복, 즉 남복을 계속 입고 있어요. 남자 옷을. 그래서 가부장, 즉 남자와의 싸움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능력으로 이겨내고요. 자, 결국 극복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 극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질문. 자, 유교적인 것 중에서 4대주의. 4대주의, 그걸 관련 지어서 이 극복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해? 충이라고 하는. 결국 충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했으니까. 충. 이럴 때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자, 2차 위기가 해결됐잖아. 2차 위기 해결 후에 1차 위기가 해결됩니다. 즉, 죽은 줄만 알았던, 자, 그런 아버지가 다시 여기서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고전소설, 특히 애정소설을 제외한 가정사 소설이나 영혼군담 소설은 자, 철저하게 뭘로 끝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알겠죠? 쉽게 말하면 이거 누가 주인공이야? 양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양반이 주인공이니까 자, 결국에는 너희들이 양말만 잘 들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유교적 가치를 잘 들으면 너희들은 성공해 라는 메시지를 이 안에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으로 우리가 전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적으세요. 글씨 이상한 거 물어보시고. 자, 요 안에서 안 벗어납니다. 아직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뭐 애니나 영화 이런 데서 요 전체 원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차용해서 자, 서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득죄, 죄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유 있게 드릴게요. 글씨 이상한 거 얘기해. 글씨 이상한 거. 저희 뭐 얼굴 이상해요 이런 거 말고 저 글씨만 이렇게 잡으세요. 자,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요 흐름을 기억해야 돼. 자, 적강, 득죄, 그 다음에 1차 위기, 어릴 적 위기, 그 다음에 2차 위기. 됐죠? 이제 성장 후의 위기, 결국 극복 충. 그리고 중간에 위기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지, 조력자가 등장하는지. 이게 전체 큰 흐름이야. 자, 전체 이론을 끝냅시다.
그 여기 한 칸에 막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도 돼. 알겠죠? 오, 그걸 자처럼 이용하는구나. 은재봉.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학원에 원장 초상화 있는 학원이 많이 없죠. 그치? 원장 초상화. 그리고 뒤에 지문은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들 어떻게 체크하는지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있으니까.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19페이지 있을 거예요. 19페이지.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늘 말씀드리지만 자, 갈등의 원인은 부정적 인물에게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부정적 인물. 그래서 주인공을 늘 힘들게 해요. 자, 가자. 자, 먼저 우리가 고전 소설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기면서 제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목. 제목이 뭐냐면 유충열전이에요. 자, 그다음 누가 주인공? 유충열이 주인공. 그럼 더 쉽게 갈게요. 유씨가 주인공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유씨는 긍정적 인물이에요. 유씨는 긍정적 인물. 조금 더 좀 선생님이 좀 섬세하게 얘기하면 자, 인물의 호칭 변화라는 것이 있어요. 인물의 호칭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냐면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요. 성, 이름, 호, 벼슬.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요. 조합이 돼서
우리가 인물을 제대로 체크하거나 자 어떤 맥락에 따라서 인물을 파악하지 못하면 고전소설 자체가 안 보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최 씨는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룡선은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최룡선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최 선생은 이렇게 나오든가. 이해가죠? 그리고 또 하나 원장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 동일 인물. 이해갑니까? 전부 다 동일 인물.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것들을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 따라서 장면별로 끊어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할까요? 자, 최 띄고 선생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최 선생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둘의 차이는 띄어쓰기야. 자, 만약에 위에 띄어쓰잖아요. 띄어쓰게 되면 이 녀석은 벼슬이 됩니다. 벼슬이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앞에도 상 띄고 공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평가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띄어쓰기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하고 붙여 쓰잖아요. 그럼 이건 100% 이름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이게 쓰면서 보셔도 됩니다. 쓰면서. 우리 지금 19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거기 이제 유가 나왔으니까, 자, 유 중심으로 갈까요? 자, 만약에, 자, 유, 이렇게 해놓고요. 자, 두 글자가 같잖아요. 어이구. 즉, 성만 같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부자 관계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성만 동일할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만약에 유라고 했고요. 자, 한 글자만 다르고, 자, 한 글자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율, 그 다음에 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한 글자만 동일할 때는 이건 형제 관계입니다. 자, 인물의 호칭이 이런 방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성만 동일할 경우에는 자, 부자 관계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글자만 동일하잖아요. 자, 그러면 형제 관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통 주인공과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상대 인물하고 성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알겠죠? 자, 요 흐름. 자, 이게 바로 이제 인물의 호칭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끌고 갈 거예요. 자, 부정적인 인물을 잡아내는 게 좀 중요한데, 자,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보통 제목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목 이름과 같아요. 그래서 유충열전, 그럼 유충열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해물파전, 그럼 해물과 파가 주인공이듯이, 자, 자, 주인공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반드시 시련에 빠지는데요. 자, 요 시련은 누가 주는 거냐면, 여기 악인이 등장합니다. 자, 악인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이 녀석은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의 행위나 말은 그냥 부정적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이걸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 탐욕을 위해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음모와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됐지?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이 시련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후려칠게요. 만약에 고전서를 시작했는데 주인공이 힘들어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럼 무조건 그 부정적 인물을 찾으셔야 돼. 알겠죠? 시대와 관련된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부정적 인물 때문에 얘가 힘들다라고 그 인식을 가지고 글을 읽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놈이 누군가? 그걸 찾으세요. 왜? 이 악인이 음모 흉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니까 이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깔끔합니다. 고전소설은. 훨씬 더 쉬워요. 고전소설이. 좀만 우리가 연습하다 보면. 자,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제 극복을 하는데, 자,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지?
자, 어떻게 해결하는가? 두 가지 판단하셔야죠. 첫 번째, 스스로 해결하니, 아니면 두 번째, 조력자가 등장하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판단하면서 읽어가셔야 돼. 자, 정리할게요. 주인공이 힘드네? 그럼 무조건 악인의 계략이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 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하니 아니면 조력자가 등장하니. 자, 이걸 판단하면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정한담 동그라미, 최일기 동그라미. 정한담 동그라미, 자, 최일기 동그라미. 자,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자, 천자가 등장합니다. 천자 동그라미. 자, 천자는요, 황제예요, 황제. 황제, 천자는 황제입니다, 황제. 하늘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천자, 황제입니다. 천자 동그라미. 인물 몇? 셋. 자, 그럼 볼게요. 폐하. 즉위하신 후에 보통 신하가 황제에게 폐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혜가 온 백성에게 미치고, 자, 늘 글이 길면 끊어 읽으시라. 글이 길면, 자, 끊어 읽으시라. 미치고, 위엄이 온 세상에 진동하여 끊으시고, 자, 열국 제신. 자, 요런 거 좀 많이 나옵니다. 열국이란 말보다는 제신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뭐냐면, 그때 알아가시면 돼요. 자, 제라는 것은 여러 제자예요. 그래서 제신, 그러면 여러 신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장. 여러 신하 이런 뜻이고요.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 자, 제장, 그럼 여러 장수 이런 뜻이고요. 제첩, 그러면 여러 아내 이런 뜻입니다. 물론 특정 작품에서는 제자, 그래서 여러 자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즉 제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 학생들 뭐 이런 뜻입니다. 특히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이 둘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여러 신하가 다 조공을 바치는데 오직 자, 토본과 가달이 강포하만 믿고, 즉 천명, 하늘의 명이니까 하늘의 명 믿골 황제의 명입니다. 자, 강포함만 믿고 신하 등이 비록 재주가 없사오나 밑줄쳐 남적을 항복받아 밑줄만 쳐놔.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엄이 남쪽에 가득하고 우리들의 명예는 후세에 전하노니, 자, 폐하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자, 이때 칠판 봐요. 자, 고전 소설은 특히 대사가 중요한데, 자, 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유와 원인이 앞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 의도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즉 남적을 치자 이런 얘기야. 됐죠? 토본과 가다를 치자.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남적의 항복을 받아와자.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천자가, 보통 주격조사가 생략되는데 이때 천자에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좀 같은 장면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장면에서 인물을 한 번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천자가 매일 남적이 강성함을 근심했다. 물결. 자, 이 말을 듣고 대희라는 것은 크게 기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크게 쪼개다 이런 뜻이야. 자, 크게 쪼개고 말하기를. 자, 포인트 어딥니까? 경의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뭐니? 기병하라. 이거 밑줄. 병사를 일으키라 이런 뜻입니다. 기병. 병사를 일으켜라. 전쟁하라. 자, 하시니라. 이때 한편 어느 날 나오면 뭐하라 그랬어, 쌤이? 장면 전환. 그렇지. 이때 앞에다 그럼 장면 전환 하셔야 돼. 이때 앞에다 뭐 해줘야 돼? 이렇게. 내가 지웠나? 지웠네. 보통
황제는 늘 되게 나약하게 나와요. 고전 소설에서. 그래서 간신에게 막 휘둘립니다. 나약하게 나와요. 그런데 황제의 그 아들을 뭐라 하면 태자라 그래. 태자는 아주 좀 세게 나옵니다. 아주 멋진 인물로 이렇게 좀 나오는 편이에요. 자, 이때 앞에다 장면전을 표시했죠? 누가 등장해? 유주부 동그라미. 이 주부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줌마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별주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군가에서 별주부가 나오잖아요. 그 주부는 뭐냐면 황제 옆에 있는 비서실장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 되게 세요. 자, 유주부 동그라미. 자, 그럼 유 띄고 주부 이렇게 나왔지. 맞아? 그럼 주부가 뭐예요? 신분 벼슬이 되는 거고, 그러면 유잖아, 유. 유씨니까 얘는 긍정인물이니까 부정인물이니까. 무조건 긍정인물.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제목이 유충열전이잖아. 그렇죠? 유주부. 자, 동그라미 치고요.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황제 앞에 들어가 엎드려 말하기를, 자, 천자 동그라미 잡으세요. 인물 둘. 자, 대사의 포인트. 자, 어디에 밑줄 치면 될까? 눈으로 봐. 듣사오니 폐하께 보소. 그렇지. 밑줄.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기병하신단, 여기다 밑줄 치면 되겠지? 병사를 일으킨다는 말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천자가 말하기를, 자, 눈으로 봐요. 한담의 말이 여차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그래. 그래, 맞아. 이런 뜻이죠. 자, 주보 동그라미. 자, 호칭 변화 보이니? 호칭 변화 보여요? 위에서 뭐라 그랬지? 위에서 유주부라고 이야기해놓고 밑에 뭐야? 주보 이렇게 나왔잖아. 맞아요. 그렇다면 같은 인물입니다. 했죠? 동그라미 치고 엮으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 인물의 호칭 변화가 됐을 때는 반드시 동일 인물일 때는 무조건 엮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주부가 말하기를, 자, 지금 싸우는 거죠. 폐하. 어찌 허락하였습니까? 왕실, 우리는 약하고 적은 강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름과 같고 들어오는 토끼를 놓치는 게 많습니다. 자, 오른쪽 가자.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그거 내가 질문 하나 던질게. 그 대사 끝까지 읽어봐. 자, 핵심 어디에다 밑줄 칠래? 기병치 마옵소서. 그렇지. 여기에 밑줄 쳐야 되는 거야. 병사를 일으키지 마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 밑줄 쭉 쳐봐. 핵심이 이거죠. 병사 일으키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줄게. 그럼 이 의도에 이유와 원인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 대사 안에 있거든요. 이유와 원인이 바로 뭐냐면 바로 위에 줄, 밑줄. 가련한 백성의 목숨이 백리사장, 백사장입니다. 모래사장. 백사장의 외로운 혼, 이게 바로 이유와 원인이야. 그럼 기병치 마옵소서에 화살 쏘세요. 그러니까 가련한 백성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병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자가 이 말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한담과 일귀, 보세요. 이름만 던져주잖아요. 근데 이건 헷갈리지 않죠? 정한담 최일기. 함께 말하기를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유심 동그라미. 자, 유심이 바로 누구야? 이거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 유심이 바로 누굽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유주부겠죠? 그러면 또 연결해. 왜? 새로운 인물인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됐죠? 자, 이게 최룡선, 선생, 최선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인물의 호칭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 자, 시간 드립니다. 그 대사 읽고, 대사의 포인트 어디 있다고? 마지막에 있다고. 그렇지? 자,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질문 던질 거야. 핵심이 뭔지. 쭉 읽어봐. 자, 많이 어렵지? 어려운 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어려운 문제 풀어. 자, 핵심이 어디죠? 밑에 두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유심의 목을 베고 가다를 치십시오. 그렇지, 이게 핵심이야.
밑줄 쭉 쳐. 유심제 죽이세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유심제 죽이세요. 자, 이런 뜻입니다. 대사의 포인트는 늘 마지막에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유심이 어떻게 되니? 위기. 됐죠? 유심 위기. 그럼 머릿속에 뭐 생각해야 돼? 스스로 해결하는지, 자, 아니면 조력자가 등장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 자, 볼게요. 천자가 허락해버립니다. 이런 망할. 자, 그때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한림학사 왕공열. 그렇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버렸지. 자, 왕공열 동그라미 잡아봐. 인물 나왔어? 유심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부 유심은 개국공신 유기의 자손. 요거 밑줄 쳐봐. 개국공신 유기라는 사람의 자손이다. 자, 그래서 대사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요. 자,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도 다 몰라도 돼. 뭐니?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의도지. 이해갑니까? 그 이유와 원인은 개국공신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용서하옵소서. 그렇다면 질문. 이 왕공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조력자. 이렇게 가셔야 돼. 그렇죠? 누구 도와주는 거야? 유심을 도와주는 거야. 왕공녀를 위에다 조력자라고 쓰세요. 천자가 이 말을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 자, 한담 동그라미 잡고요. 자, 유심을 죄하실진데 10,000번 죽여도 아깝지 않으나 개국공신의, 자, 후의 이혼이 죄목대로 다 못하지만 밑줄 쭉 쳐. 정배나 하사이다. 그러면 정배가 뭐냐면요, 유배를 나타냅니다. 자, 밑줄 쭉 쳐. 그래서 자, 누구? 유심을 유배 보내십시오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천자가 뭐라고 합니까? 유배 보내라. 자, 지금까지 유충렬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어. 그럼 이제 유충렬이 나올 거야.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배운 거에서 지금 유심이 유배 갔잖아요. 맞죠? 그럼 유충렬의 입장에서는 뭐야? 가족과의 이별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밑에 볼까요? 중간 줄거리. 유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유심이 유배된 후 거기다 이렇게 쓰셔야죠. 자, 어릴 적 시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차 위기인 거예요. 어릴 적 시련, 가족과 이별하는 겁니다. 1차 위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영혼군남 소설은. 1차 위기. 자, 유배된 후. 자, 아들 유충렬 동그라미. 자, 정한담 동그라미. 박해로 고난. 요거 세모 잡아봐. 그러니까 정한담은 확실히 어떤 인물? 악인이야. 그치? 그럼 정한담 위에다 마이너스 표시하시고.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한담이, 자, 밑줄 쭉 쳐봐.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여기 밑줄 쭉 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밑줄 치고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바로 성장 후 시련이죠. 자, 국가위기입니다. 그렇죠? 2차 위기야. 국가위기. 자, 누가? 정한담이. 그럼 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했다 그랬죠? 그치? 그 밑에다 뭐라고 쓸래? 탐욕과 욕망. 그치? 이게 바로 탐욕이야, 탐욕. 탐욕이라고 써봐. 그러니까 정한담의 탐욕인 거예요. 알겠죠? 지가 황제가 되고 싶은 거야.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뭐가 됩니까? 대원수 동그라미. 자, 거기다 적으세요. 유교적 충. 자, 이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주인공이 벼슬을 얻잖아. 아까 대원수는 큰 장수, 이런 뜻이라 그랬지, 장수. 그러면 벼슬을 얻었어. 벼슬을 얻으면 이제 그 벼슬로 불려지겠구나, 호칭이 그렇게 변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충렬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대원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유원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원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요 호칭 변화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 자, 대원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주제는 뭘로 갈까요? 이제 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인공이 이깁니다. 무조건 주인공이 이겨요.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 도성은 그 왕이 있는 궁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제 시작. 자, 넘겨요. 자, 이렇게 나오죠? 대원수가 동그라미. 자, 뭐가 나왔습니까? 금산성 네모. 자, 금산성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적 배경. 금산성에서 적 10만 병을 한 칼에 무찌르고 바로, 자, 질문 던질게요.
자, 호산대 갔니 안 갔니? 뒤에 읽어봐. 호산대 갔는지 안 갔는지만 파악해봐. 자, 됐습니다. 호산대에 득달 달려가서 적병을 씨 없이 함몰코자 했는데 근데 안 가요. 그래서 호산대에 체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가고요. 뜻밖의 달빛이 월색, 달빛이 희미하여 빗방울이 원수 누구야? 유충렬이겠죠? 대원수겠죠? 이제 알겠죠? 얼굴에 비가 내리거늘 원수가 원수 동그라미 한번 쳐봐. 연습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말을 잠깐 머무르고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니 그쵸? 옛날 사람들은 할 게 없잖아요. 지금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고 하지?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점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보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니 자, 황제가 있는 도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 자, 잘 보세요. 이거 우리 배우지 않았어? 자자가 들어갔잖아. 그 황제란 뜻이라 그랬어. 그리고 성이 바로 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별로 그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황제의 자미성, 황제의 별이 떨어졌어. 번숫가에 비쳤거를. 자, 어디에? 번숫가에. 그래서 번수로 갑니다. 크게 놀라서 말을 구르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뭐합니까? 갑옷과 투구, 창과 검을 갖추고 자, 말 위에 바삐 올라서 천사마, 뭘로 끝났잖아? 마로 끝나면 다 말 이름이야. 혹시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그렇지. 적토마라고 들어봤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적토마. 안 들어본 사람, 안 들어본 사람. 꽤 많구나. 적토마가 관우가 타는 말이거든요. 원래 그 말은 여포가 타던 말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페라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의 스피드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잘 싸우기 위해선. 그래서 지금으로는 거의 그 경주용 자동차급이다. 가장 비싼 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우하면 이제 적토마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조조가 여포를 죽이고 여포의 말을 뺏어서 관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우에게 줘요. 근데 관우가 그거 타고 도망가죠. 그때 이제 관우하면 적토마. 그러니까 말 이름이 옛날에 늘 있어. 자, 그 다음 우리가 가봅니다. 자, 그래서 바삐 올라서 채찍을 높이 들고 채찍은 말에게 얘기합니다. 천사마야. 자, 눈으로 쭉 봐요. 대사의 포인트 어디 있을까? 마지막에 있습니다. 순식간에 달려들어가서 천자를 구원하라. 됐죠? 이게 바로 대사의 포인트야. 자, 천사마야. 황제를 구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볼게요. 천사마는 원래 하늘에서 타고 온 원래 용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아니하고 단단히 부탁해 말해도 비룡이기 때문에 지가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리를 가는데 하물며 제 임자, 제 주인이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 채찍으로 채찍하니 어찌하니 급히 갈까? 뭘로 끝났어? 의문형으로 끝나는 거 보여? 맞아요? 지금 천사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천사마는부터 여기까지 급히 갈까까지 한 문장이죠. 가로 묶어. 천사마는부터 급히 갈까까지 가로 묶어봐. 가로 묶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가볼게요.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얼른 지나 번숫가에 다다르니 번숫가 네모. 공간이 이동했죠? 그러면 장면 전환 어디 하셔야 돼? 저 앞에다가 어찌하니 급히 갈까 앞에다가 장면 전환하세요. 됐니? 장면 전환했지? 자, 아까 쌤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보통 의문형으로 끝날 경우에는 뭐일 확률이 높다?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확률이 높다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서술자 개입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 뭐 한다고? 장면이 보통 전환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묶은 부분에다가 서술자 개입이라고 쓰세요. 그렇죠? 가로 묶은 서술자 개입. 그리고 나서 즉 보통 의문형으로 끝나고 장면이 전환돼. 그럼 출제 요소야. 무조건. 자, 그래서 있니 없니만 판단하시면 돼. 어디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내신이고.
서술자 개입이 있니 없니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때 천자는 자 백사장에 엎어지고 자 천자 동그라미 한담 동그라미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고 하는데 이때 원수 동그라미 인물셋 원수가 이때를 맞이하여 평생에 있는 힘과 일생의 질을 호통을 힘을 다해 지르고 이건 그냥 쭉 편하게 읽어가시면 돼요. 무조건 이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이기니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 다 부리고 변화가 좋은 장성 검으로 끝나면 무조건 칼. 검으로 끝나면 자 무조건 칼입니다. 장성 검도 자 33천 어린 조화를 이때 다 부리니 원수부터 가로 묶어봐. 원수가 닿는 가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운단 얘기죠. 강산도 무너지고 바다도 하해 바다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리요. 그렇죠? 귀신도 무서워하고 바다도 엎어지고 다 자 뭐 영혼들도 운다 이런 뜻이야. 가로 닫아. 이거 뭐라고 한다고? 의문형으로 끝났지? 서술자 개입.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봐봐. 소장이. 자, 요거 선생님 봐. 높은 사람한테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장수일 때 윗사람에게 소장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소장은 제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면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 그냥 양반한테 소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는 소자.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딸이 아버지한테 소녀 혹은 소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소장이 도적을 죽이고 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나이다. 이렇게 마무리. 시간 드립니다. 1번 문제 풀어보세요. 뭐라? 다시 못 알아들었어. 가로치는 거? 가로가 요 부분이야. 거꾸로 보니까 안 보인다. 잠깐만, 아니야, 괜찮아. 여기 원수부터 가로 묶어. 울리오까지 가로 닫아야지. 서술자 개입. 그게 서술자 개입. 서술자 개입. 의문형으로 끝나면 서술자 개입이야. 물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서술자 개입이. 그런데 요 정도만. 자, 1번 문제 풀어봐. 가는 줄거리 이전이고요. 나는 줄거리 이후입니다. 원래 이런 문제는 가나로 나눠져 있잖아. 가 읽고 나서 오답 지우고 나 읽고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야 빠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한 번에 푼다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쫙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빨리빨리 지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2개 보면서 1번에 가나를 모두 확인하지 마시고 가 하나만 탁탁탁 지우시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해서 정답 고르시는 겁니다. 자,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것도 푸실 수 있어. 자. 실수했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팁 하나 딱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대로 했으면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10초만 더 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자, 1번 문제 봐봐. 거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서술상의 특징이 눈에 들어와야 돼. 아, 잠깐만. 야, 우리 이거 소설 문제 처음 푸는 거니? 아, 그렇구나. 근데 예전에 그럼 지나가면서 얘기했나 보다. 자, 서술상의 특징. 밑줄 쳤죠? 아, 동그라미 쳤죠? 설명도 동그라미 쳐봐. 이것도 1번 문제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선지는 어떤 선지를 먼저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선생님이. 시점 선지를 먼저 보라 그랬지. 그치? 무조건 시점 선지 먼저 보라 그랬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특히 고전 소설에서는 시점 선지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왜냐면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현대 소설에서는 시점 선지가 아주 단골이에요. 그걸 먼저 보셔야 돼. 자, 그럼 시점 선지가 몇 번이야? 2번 선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작품 안의 서술자 밑줄 몇 인칭? 1인칭. 그래. 그러면 작품 안의 서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물이 누가 나와야 돼? 한 글자. 나가 나와야지. 요거 기억나요? 우리 저기 이거 시점 어디서 했니? 14페이지인가? 14페이지 거기 시점 봐봐. 시점 거기 한 거 보여? 그렇지? 위치와 시각에서 자, 작품 안에 인물로 등장하면 1인칭 거기 보세요.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에 있으면 서술자 인물이 같다 그랬지. 그래서 기준이 뭐라 그랬어? 나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렇죠? 여기 나가 나왔니 안 나왔니? 여기에 안 나왔잖아. 그럼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끝. 요거 수능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 즉 정답률이 50%가 채 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풀어내시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점 선지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선지 자체가 작품 안의 서술자. 이건 1인칭이니 그걸 묻는 거야. 나가 등장했니? 그걸 묻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작품 밖의 서술자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3인칭. 됐습니까? 요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자, 1번 보세요. 사건의 진행 속도. 이것도 선생님이 강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라 그랬어?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즉 대사가 많으면, 대사나 외양 묘사가 많으면 사건의 전개 속도, 진행 속도는 느려지고 서술이 많으면 빨라진다. 그러니까 사건의 진행 속도나 전개 속도가 없는 건 없어. 무조건 있어. 근데 빠르냐 느리냐만 판단하시면 돼. 됐어요? 자, 가봐봐. 서술이 많니 대사가 많니? 다 대사죠. 그러면 무조건 느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나 보세요. 서술이 많죠? 그렇지? 그러면 빠르다. 자, 3번 선지 볼게요. 가는 배경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나는 어때요? 나는 금산성에서 번숫과 같이, 그렇죠? 네모 몇 개 돼 있어? 2개 돼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배경이 이동됐구나.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늘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체크해 주지 않으면 이거 한참 찾아. 이래서 중요한 거야. 선생님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체크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은 뭘 묻는 거야? 서술자 개입이 있니 없니를 묻는 거죠. 맞습니까? 있니 없니? 자, 바로 어디서? 나에 있었죠. 의문형 찾아라. 그리고 장면 전환 부분으로 가라. 그러면 있니 없니를 판단할 수 있다. 읽으면서 서술자 개입 여러분들은 판단하기 어려워. 연습이 덜 돼서. 그래서 장면별 표시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5번은, 자, 성격이 없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성격은 다 드러나요. 이런데 5번 선지에 뭐가 눈에 들어와? 대화가 눈에 들어올 거고, 나에는 묘사, 서술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선지와 5번 선지가 같은 선지야. 됐지? 1번과 5번 선지가 같은 선지입니다. 자, 문항 여기까지. 잠깐 쉴게요.